나는 칼을 쥐고 시어머니 앞에 섰다. 하지만 그 칼은 그녀의 목을 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나에게 심은 독초를 뽑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넌 쓸모없어 라는 그 말, 이제야 그 진짜 의미를 깨달을 때가 왔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늘 나를 비웃으며 가족의 모든 짐을 지우고는 이 집안의 수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그녀의 그 미소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숨긴 그 살인,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 서울의 번쩍이는 야경이 창밖으로 스며들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이곳은 우리 가족의 황금 감옥이었다. 10년 전,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나는 재벌 3세인 남편 민준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 이숙 여사는 나를 시골뜨기라고 조롱하며 집안의 모든 일을 나에게 떠넘겼다. 넌 쓸모없지만 적어도 청소라도 잘해라고.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집안의 재정은 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비밀리에 투자한 돈으로 그들의 빚을 메워왔다. 그들은 몰랐다. 나의 작은 직장이 그들의 제국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비밀이 드러난 건 결혼 2년 차였다. 민준의 동생, 민호가 사고를 쳤다. 그는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다 싸움이 붙어 상대를 다치게 했다. 경찰이 왔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내가 도와줘. 내 직장 네트워크로 이걸 무마해.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 가족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내 상사를 통해 변호사를 구하고 증인을 입막음했다. 비용은 내 저축에서 나왔다. 그 후로 그들은 나를 더 비웃었다. 운이 좋았네, 이번엔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다. 내 계산된 선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점점 나와 멀어졌다. 그는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어 집안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나를 무시했다. 지은, 너는 그냥 집에 있어? 남자들은 일하는 거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아팠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 그것은 20년 전 그녀가 남편 민준의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였다. 그녀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남편의 사업 파트너와 공모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의 시아버지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속인 건 그녀의 짓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독살 사건에 엮인 사람이 바로 내 친어머니였다. 내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이숙 여사의 명령으로 독을 타 넣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죄책감에 미쳐 자살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알게 된 후 복수를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균형을 되찾기로. 나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커피를 타며 그 편지를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그 어둠. 오늘도 맛있네, 지은아. 그런데 왜 그렇게 창백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피곤해서요. 어머님, 피곤한 건 맞았다. 밤마다 그 편지를 읽으며 계획을 세우는 탓에. 나는 먼저 민호를 이용했다. 그는 바보처럼 약했다. 클럽에서 다시 사고를 치게 유도했다. 이번엔 내가 일부러 술을 권하고 여자를 소개했다. 싸움이 붙었고 이번엔 상대가 유명 연예인이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재벌 3세, 폭행 사건, 집안은 다시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제발 내가 해결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을 걸었다. 어머님, 사업 서류 좀 보여주세요. 제가 투자할게요. 그녀는 의심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 서류를 훔쳐 복사했다.
거기엔 그녀의 비자금, 탈세 기록이 가득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민주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며 오늘도 재미있는 여자가 있었어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새겼다. 복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내 IT 지식을 이용해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거기엔 시어머니와의 비밀 대화가 있었다. 민준아, 그 여자 버려. 집안에 해로워 그 여자 나였다. 하지만 더 깊은 건 민준이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 그녀의 이름, 수연.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아름다웠다. 언니, 민준 오빠가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위로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함께 도와줄래? 수연은 충격받았지만 내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우리는 동맹이 되었다. 집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더 감시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직장에서 무슨 일 있니? 나는 미소 지었다. 새 프로젝트예요. 어머님 사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나는 내 회사의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들의 주식 거래를 조작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나에게 화풀이 했다. 내가 직장에서 무능해서 그런가? 나는 참았다. 이제 때가 왔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서재에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자는 사이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모든 비밀 파일이 삭제되고 대신 내 메시지가 떠올랐다. 어머님, 이제 깨달으실 때예요. 당신의 죄는 당신의 것이에요. 그녀가 깨어난 건 새벽이었다.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이게 무슨, 나는 침착하게 내려갔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의 과거가요? 시어머니의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반격을 시작했다. 민준에게 지은이 바람 피울지도 몰라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나를 추궁했다. 수연이랑 만난 거 알아? 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잖아. 나도 지쳐. 그는 당황했다. 미안해,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수연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그의 마약 중독. 언니, 이 사진들 경찰에 넘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더 기다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민호는 나에게 매달렸다. 누나, 나 도와줘. 이번에도 그는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음주운전. 나는 변호사를 불렀지만 비용을 청구했다. 이번엔 집안 돈으로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변한 건 나 아니었다. 그녀의 가면이 벗겨진 거였다. 과거가 되살아났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미쳤어. 그 집안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때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어머니는 독을 탄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손을 썼고 어머니는 목격자였다. 어머니의 자살은 강요된 거였다. 나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옛집을 뒤졌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먼지 쌓인 상자 속에 편지가 있었다. 숙이 너, 그 독은 내가 타, 안 그러면 내 딸 지은이 죽여. 어머니의 필체. 이제 모든 게 맞춰졌다. 나는 민준을 유혹했다. 오빠, 우리 다시 사랑하자. 그는 넘어왔다.
하지만 침대에서 그의 전화를 훔쳐봤다. 시어머니와의 메시지, 민준아, 이혼해. 재산반으로 그녀는 나를 쫓아내려 했다. 나는 수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민준의 마약 사진을 언론에 유출했다. 재벌 후계자, 마약 스캔들,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 세웠다. 지은아, 이 모든 게 내 짓이지. 나는 부정했다. 어머님, 왜 저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 그 비밀. 내가 묻어줄게.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미 늦었어요. 스캔들이 터진 후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나에게 울며 매달렸다. 지은아, 살려줘. 이혼하지 마.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오빠, 어머님을 설득해. 나 혼자 못해. 그는 시어머니에게 갔다. 그 대화는 내가 도청기로 들었다. 엄마, 지은이 없으면 우리 끝장이야.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다. 그년 때문에 내 아버지 죽인 그 집안 혈통이야. 충격. 그녀가 시아버지 독사를 인정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호는 도망쳤다. 해외로. 하지만 나는 그의 여권을 해킹해 막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누나, 왜? 그의 외침이 전화로 들렸다. 내가 시작한 거야. 민호야.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봤다. 너, 이 집안을 파괴하려는 거냐?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정의를 바로잡는 거예요. 수연은 임신했다. 민준의 아이. 그녀가 말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나는 계획을 바꿨다. 아이를 지켜. 그게 민준의 약점.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다. 서울의 사립병원, 하얀 복도. 이 아이는 무죄야. 하지만 민준은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집안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친척들이 모였다. 이숙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는 나를 지목했다. 2년 탓이야. 나는 녹음을 틀었다. 그녀의 고백. 방안이 얼어붙었다. 이게 사실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에게 달려들었다. 너 배신자.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오빠, 내 엄마가 진짜 배신자야. 밤에 나는 혼자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고통스러웠다. 민준을 사랑했던 기억.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그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반격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어머니의 자살을 이용해 지은은 정신 이상자야 라고 소문을 냈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재벌 며느리, 어머니 자살 연루. 나는 증언했다.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 IT 회사에 압력을 넣어 해고 위협. 민주는 나를 버렸다. 이혼하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서류를 던지며. 나는 서명했다. 하지만 그 안에 함정을 넣었다. 재산 분할 조항. 그녀의 비자금을 내 몫으로. 변호사가 놀랐다.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웃었다. 공평은 없어요? 민호의 재판에서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민호는 피해자예요. 시어머니의 강요로 이 판사가 물었다. 증거는 나는 편지를 제출했다. 어머니의 것.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그년 어머니가 미친 거야. 하지만 DNA 검사로 증명됐다. 그녀의 지문이 독병에. 수연은 아이를 낳았다. 건강한 여아. 민주는 아버지가 됐지만 감옥행이었다. 마약 혐의로.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미안해. 사랑했어. 나는 찢었다. 시어머니는 홀로 남았다. 그녀의 제국은 무너졌다. 주식 폭락, 소송 쇄도.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줘. 내가 이겼어. 나는 받지 않았다. 최종 대면은 그 펜트하우스에서였다. 비가 쏟아지는 밤, 시어머니가 기다렸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어머니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쳤어. 재산 때문에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 칼 이걸로 끝낼까요? 그녀가 몸을 떨었다. 하지만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아니요. 당신의 죄는 법이 심판할 거예요. 트위스트, 녹음된 그녀의 고백이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 그녀는 체포됐다. 너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가르친 대로요? 배신으로, 하지만 더 큰 충격. 나는 임신했다. 민준의 아이, 수연의 아이와 쌍둥이처럼. 나는 아이를 지킬 거였다. 하지만 민준의 편지 속 비밀, 그는 모든 걸 알았고 나의 복수를 방관했다. 지은아, 엄마를 용서해. 나도 내 편이야. 그는 자유로웠다. 마약은 함정, 나의 계획 일부. 결말, 나는 홀로 서울을 떠났다. 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죽었다. 자살.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다시 시작하자. 나는 거절했다. 너도 주인공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 독자가 고민할 트위스트. 복수는 승리인가? 파괴인가? 나는 자유로웠지만 영원한 그림자 속에. 이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 스타일로 펜트하우스나 스카이캐슬 같은 긴장감과 도덕적 모호함을 강조. 논쟁적 요소, 주인공의 복수가 정당한가? 가족 파괴의 대가.